안녕하세요, 접니다. 오늘은 대패 삼겹살로 짜장면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짜장면에 비계 들어간 걸 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할 건 조금 옛날 방식이에요. 앞서서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요즘의 짜장면들은 다 뒷다리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식감인데, 뒷다리살은 순수 살코기여서 식감을 살리는데 좋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차이 때문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 뒷다리살과 삼겹살은 가격 차이가 훨씬 많이 납니다. 근데 왜 삼겹살로 진행을 하냐면 맛이 엄청 살아납니다. 기본적으로 뒷다리살과 삼겹살에서 나오는 맛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해선상이 될 수 없다는 걸요. 다만 그래도 고기에서 나오는 맛을 커버칠 수 있을 만큼 요즘 중국집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엄청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옛날 방식의 중국집 스타일은 삼겹살 비계에서 나오는 동물성 기름을 대량으로 만드는 방식, 즉 라드라는 굳은 기름을 이용해서 볶음밥에도 적용하는 것이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다음날에 치우지 않고 다음날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면 프라이팬에 흰 색깔 기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게 라드입니다. 실제로 그 기름을 지금도 즐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기름으로 계란 후라이만 해 먹어도 기존에 먹던 계란 후라이하고는 맛이 많이 다를 거예요.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집의 볶음밥을 보면 라드만을 이용해서 볶음밥을 만든 뒤에 짜장 소스를 올려주는 게 아닌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그냥 라드로 기름에 튀기듯이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준 뒤 마무리로 계란국으로 조금 더 깔끔한 맛을 잡는 것이 보편적이었고요. 여튼 이 내용은 한번 제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옛날 볶음밥과 요즘 판매가 되고 있는 볶음밥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짜장면에는 춘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 건 맞아요. 다만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우리가 춘장을 이렇게 사면 웬만해서는 기름에 볶아주세요. 그리고 소분해서 보관하는 게 편할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짜장에 관한 것들은 웬만해선 다 해먹을 수 있을 거고요. 한번 볶아두면 최소 일주일에서 보관만 잘한다면 한 달은 그냥 먹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춘장은 고추장과 달리 진짜 많이 예민해서 불에 엄청 약해요. 그래가지고 불 조절이 굉장히 힘든데 초보분들은 웬만해서는 중약불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볶았을 때 춘장이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감이 있다면 다시 볶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됐다면 시작을 할 건데 주의할 점은 1인분당 춘장 양은 반 숟갈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2인분으로 진행을 할 거니 한 숟갈을 넣어주는 게 맞겠죠. 우선 양파를 깍둑썰기를 해줍니다. 웍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넣어주고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파가 빨리 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은 넉넉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겹살을 넣어준 뒤 카라멜라이징이 되었으면 되는 겁니다. 양파가 기름에 다 스며들고 웍에 남아있는 기름이 거의 없어야만 합니다. 이 다음 춘장을 넣어주고 볶아줄 겁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숟갈만 넣었는데 싹 다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1인분만 만드실 분들은 반 큰술만 넣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다면 간장을 적당히 넣고 설탕도 적당히 넣고 굴소스를 한 큰술에서 한 큰술 반 정도 넣어준 뒤 섞어줍니다. 미원을 작은 스푼으로 2스푼을 넣어주고 치킨 스톡 한 큰술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MSG가 뭐 이리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치킨 스톡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바로 닭에서 나온 육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인데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치킨 스톡을 사용하지 않고 닭 육수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은 진짜 비싸요. 짜장면 하나에 6,000원쯤 하는 곳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국집은 웬만해선 치킨 파우더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MSG에 대한 영상도 한번 제작을 했고 설명을 해둔 게 있으니 위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맛을 한번 보세요. 본인이 먹던 중국집의 짜장면 맛이 맞는지, 아니라면 부족한 맛을 끌어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짠감이 있다면 물을 넣을 테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튼 먹어본 후에 맛있다면 일반 우리가 물 먹는 컵 기준으로 반 컵 정도 물을 살짝 넣어주고 물 전분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저어주면 본인이 원하는 농도를 맞춰준다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급하게 만드느라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물량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간이 조금 싱거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했듯이 웬만하면 물컵 기준으로 잡고 반컵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절대로 전분가루를 여기에 바로 넣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진짜 못 먹게 되는 음식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이제 소스가 다 완성이 됐다면 이제 면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양파를 카메라라이징을 시킬 때 기준으로 냄비를 새로 준비해서 면을 끓여준다면 소스를 만들고 완성하는 시간이 딱 맞을 거예요. 저는 촬영을 하느라 그런 거니 여러분들은 미리 면을 삶아두고 진행을 하세요. 여튼 일반 중국집에서는 이런 중화면을 따로 사용합니다. 이 중화면을 설명을 하자면 일반 라면 사리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냉동 보관이라서 유통기한이 매우 넓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화면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면을 물에 한번 씻어서 거기에 남아있는 밀가루를 한번 싹 씻어준 뒤에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밀가루 맛이 날 수도 있거든요. 저도 4년 전에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라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여튼 대본을 작성하면서 기억이 스멀스멀 나는 게 참 그렇네요. 아이고, 저가 좀 덜렁거리긴 하잖아요. 여튼 면이 이런 식으로 다 익었다면 그릇에 담아서 소스를 부어주면 되는 겁니다. 완성된 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아마 집에 볶아져 있는 춘장만 있다면 대략적으로 8분 정도면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겁니다. 여기서 개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면을 다 먹고 남은 소스에 밥을 넣어서 비벼 먹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먹던 짜장밥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맛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대패 삼겹살로 하기 싫고 무조건 뒷다리살로 진행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 레시피 그대로 하고 뒷다리를 잘라서 똑같이 만든 다음에 따로 대패 삼겹살을 구워서 짜장면하고 같이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을 겁니다. 제가 일했던 사장님이 추천해준 방식인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정말 추천합니다. 여튼 맛있게 드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끝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로 끝.